날이 오늘 밤은 사랑채 대신 곳간에서 주무십시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내가 곳간에서 자라고? 네, 그날 밤 16살 여종이 대감께 아뢰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던진 그 말. 하지만 한성부 판윤 대감은 사랑채에서 긴 칼을 찬 채 범인을 기다려봅니다. 비 내리던 그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해봅니다. 힐링 야담을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사랑채의 아랜 후 등잔불을 든 여종 하나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15, 많아야 16쯤 되어 보였습니다. 날이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책을 읽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안의 주인 한성부 판윤 이경하였습니다. 누군데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소인 초란이옵니다. 초란. 석 달 전에 들어온 여종이었습니다. 이경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찾아온단 말이냐? 날있게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초라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사랑채 대신 곳간에서 주무십시오. 순간 사랑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이경하는 책을 덮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금 무슨 말을 한 것이냐? 초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곳간이라고 했느냐? 예, 날이. 내가 곳간에서 자라고? 그리하옵소서. 이경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혹시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그런 말을 한 것이냐? 정신은 온전하옵니다. 그럼 이유를 대거라. 초라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말할 수 없다. 이경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0평생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성부 판윤. 나라의 수도를 관장하는 높은 벼슬아치. 그런 그에게 한낱 여종이 곳간에서 자라니. 당장 물러가거라. 날이. 내 사랑채에서 물러가라 했다. 초라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날이. 제발. 됐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경하는 초란을 밀어냈습니다. 초란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곳간에서 주무시옵소서. 나가지 못할까? 이경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초라는 그제야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초라는 문 밖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치마를 적셔 내렸습니다. 그날 밤, 이경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종 초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곳간에서 자라니. 석 달 전에 들어온 여종이었습니다. 아내 송씨가 저작거리에서 데려온 아이였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라고 했습니다. 순종적이고 조용하고 일을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한 번도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갑자기 저런 말을 하다니. 무슨 까닭이 있는 것인가? 이경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건. 이경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안채 쪽이었습니다.
누군가 안채 처마 밑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그는 조용히 사랑채 문을 열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발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안채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림자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경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기분 탓인가?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그는 천천히 사랑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반드시 초란을 불러 물어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이경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초란을 불러오너라. 예, 나리. 잠시 후 초란이 나타났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섰습니다. 나리 부르셨습니까? 그렇다. 어젯밤 그 말 무슨 뜻이었느냐? 초란은 손을 멈췄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이옵니다. 이유를 묻고 있다.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이경하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초란. 나리. 초란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있었습니다. 소인을 믿어주옵소서. 한 번만 믿으라고? 예. 이유도 모른 채. 예. 이경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낱 여종이 주인에게 곳간에서 자라하고 이유도 말하지 않는구나. 죄송하옵니다. 마님께서는 이 일을 아시느냐? 초라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모르십니다. 그럼 내 혼자 하는 짓이로구나. 예. 이경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다. 당장 짐을 싸서 이 집을 떠나거라. 나리. 내 명을 거역한 종은 필요 없다. 초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리. 제발. 오늘 밤만이라도 곳간에서 주무옵소서. 나가거라. 나리. 초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이옵니다. 사랑채에 계시면 안 되옵니다. 무슨 소리냐? 이곳은 위험하옵니다. 위험. 이경하는 초란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위험이 있다는 것이냐? 초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말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쫓겠다. 초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경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사랑채가 왜 위험하냐? 대답하지 않는구나. 이경하는 돌아섰습니다. 오늘 안으로 짐을 싸거라. 나리. 초란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경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이경하는 한성부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초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랑채가 위험하다. 무슨 뜻일까? 그때 형방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판윤 어른, 댁에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무슨 소리요? 저작거리에서 소문이 돕니다. 판윤 댁에 밤마다 수상한 사람이 드나든다고. 이경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가? 그게 여러 사람이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 예. 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담을 넘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이경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가봐야 하겠소. 예,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됐소. 그는 급히 한성부를 나섰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인 하나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나리, 왜 이리 소란스럽냐? 초란이가 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방에도 없고 곳간에도 없고. 이경하는 초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짐도 없었습니다. 모두 사라졌습니다. 떠난 것인가? 그때 방 한 구석에서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종이 한 장. 이경하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나리, 죄송합니다. 소인은 나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 믿어주지 않으시니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채는 위험합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소인이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충고입니다. 이경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나를 지키려 했던 것인가? 그는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사랑채 안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무엇이 위험하다는 것인가? 그날 밤, 이경하는 사랑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초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랑채는 위험합니다. 대체 무슨 위험이 있다는 것인가? 그때 아내 송씨가 찾아왔습니다. 나리, 진지 드시겠습니까? 그렇소. 송씨는 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초란이가 떠났다면서요? 그렇소. 왜 그랬습니까? 이경하는 편지를 송씨에게 보였습니다. 송씨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도 모르겠소. 사랑채가 위험하다니. 송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없어 보이는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소. 혹시 초란이가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경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아이 눈빛을 보았소. 진심이었소. 그럼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리, 저 박서방이옵니다. 늙은 하인 박서방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박서방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나리,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말해보시오. 박서방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란이가 며칠 전부터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다니? 밤마다 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박서방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몰래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경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와?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이라. 그자는 어떻게 생겼소?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고 이경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검은 옷. 소문과 같구나. 언제 보았소? 사흘 전입니다.
밤중에 뒷문 쪽에서. 뒷문. 예. 초란이가 뒷문을 열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경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초란이가 그자를 집 안으로 들인 것이오? 그런 것 같았습니다. 송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리. 혹시 초란이가 도둑과 한패는 아닐까요? 모르겠소. 하지만 이경하는 편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 그 아이는 나를 지키려 했소. 하지만 수상한 자를 집 안으로 들였다면 그것도 맞는 말이오. 이경하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초란의 경고, 검은 옷의 사내, 사랑채의 위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날 밤, 이경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랑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란이가 나를 지키려 했다면 무엇으로부터? 검은 옷의 사내는 누구인가? 왜 사랑채가 위험한가? 답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경이 지나고 삼경이 되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붕 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르르. 기와가 움직이는 소리. 이경하는 눈을 떴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소리는 천천히 처마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누군가 있다. 이경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칼을 움켜쥐었습니다. 침상 옆에 항상 두던 호신용 칼이었습니다.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창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경하는 어둠 속에서 그림자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림자는 침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것은 칼이었습니다. 짧은 단도. 이경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를 죽이러 온 것인가? 그림자는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침상을 향해 내리꽂으려는 순간 움직이지 마라. 이경하가 칼을 겨누며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림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냐? 이경하가 소리쳤습니다. 그림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문으로 달려가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잡아라. 이경하도 뒤를 쫓았습니다. 그림자는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이경하도 따라 뛰어내렸습니다. 그림자는 담 쪽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 작은 목소리.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 모습은 초란이었습니다. 초란. 이경하는 놀라 멈춰 섰습니다. 초란은 검은 그림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비켜라, 초란. 검은 그림자가 말했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남자. 안 됩니다. 그만두십시오. 내 길을 막지 마라. 남자가 초란을 밀쳤습니다. 초란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두십시오. 놓아. 남자가 초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이경하가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엉켰습니다. 남자의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경하가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내 정체를 밝혀라.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경하의 힘이 더 셌습니다. 얼굴을 보겠다. 이경하는 남자의 얼굴을 가린 천을 벗겼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15, 아니 16 정도로 보이는. 누구냐, 너는?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란이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리, 그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놓아주라고. 이놈이 나를 죽이려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냐? 초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오빠입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내 오빠라고? 예. 초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오빠, 김상욱입니다. 김상욱. 이경하는 그 이름을 들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김씨. 그때 소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진사의 아들입니다. 이경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진사. 1년 전 좌이정의 아들이 한 양민을 때려 죽인 사건. 이경하는 좌이정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유배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형은 아니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고 우발적인 사건이었으니까. 내가 김진사의 아들이라고? 예. 소년의 눈에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나리께서 아버지의 원수를 제대로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좌이정 아들은 고작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목숨이 유배형과 같다는 겁니까? 이경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초란이 소년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그만하세요. 초란아, 비켜라. 내가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한다. 안 됩니다. 오빠까지 죽으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십니까? 어머니는 이미 아버지를 잃으셨습니다. 오빠까지 잃으실 수는 없습니다. 초란의 목소리에 절규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경하는 천천히 소년에게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초란아. 예, 나리.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것도 내 오빠 때문이었느냐? 초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오빠가 나리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곳간으로 보내려 했구나. 예. 오빠가 사랑채로 올 것을 알았습니다. 곳간이라면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 믿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막으려 했습니다. 초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리. 하지만 오빠도 살려야 했습니다. 이경하는 두 남매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초라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이경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욱아, 나를 보거라. 소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증오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 나도 안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다.
이경하는 땅에 떨어진 칼을 주워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버지의 목숨값을 제대로 갚아주지 못했다. 나리. 하지만 나는 법을 따랐다.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 이경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괴로웠다. 매일 밤 내 아버지 생각을 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법이 정말 정의로운가? 소녀는 고개를 들어 이경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 내 마음을, 내 분노를, 내 슬픔을. 이경하는 칼을 땅에 꽂았습니다. 깊숙이. 하지만 내가 나를 죽인다면 너도 죽는다. 그럼 내 어머니는, 내 동생은?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살아라. 제발, 살아서 내 가족을 지켜라. 이경하는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이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다. 소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초란도 함께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이경하는 두 남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소년의 울음이 그쳤을 때 이경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우가, 예,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지만 나는 너를 고발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경하는 초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란아, 너도 이 집에 그대로 있거라. 나리, 내가 나를 지키려 한 마음 고맙게 생각한다. 초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이경하는 소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약속해라. 다시는 복수 같은 생각하지 않겠다고.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를 잘 모셔라. 예. 소년은 이경하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담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소년이 사라진 후 이경하와 초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리. 응. 정말 괜찮으십니까? 이경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다만요? 내가 혼자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나리. 초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이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아니다. 내 오빠를 지키고 나도 지키려 했으니. 너는 잘했다. 초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이경하는 초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사랑채에서 자도 되겠지? 초란은 작게 웃었습니다. 예, 나리. 이제는 곳간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둘은 함께 그리고 각자의 방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경하는 달라졌습니다. 매 판결을 내릴 때마다 더 깊이 고민했습니다. 법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김상욱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담을 넘지 않고 대문으로 당당히 들어왔습니다. 초란이 그를 맞았습니다. 오빠, 초란아. 남매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경하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너라, 상욱아. 상욱은 이경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그동안 글을 배웠습니다. 글을. 예. 나리께서 보여주신 자비를 잊지 않으려. 그리고 아버지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경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잘 결심했구나. 그는 상욱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초라는 이 집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한성부 판윤댁의 여종 초라는 주인의 목숨을 구한 의로운 아이다. 그 오빠도 복수를 포기하고 학문의 길을 걷는다니 참으로 훌륭하다. 하지만 정작 초란과 상욱은 그저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주인을 섬기며 한 사람은 학문을 익히며 그날 이후 그 집안에는 다시는 곳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